자,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프로그래밍 9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혹시 화면에 뭐 잡다한 거 나오지 않죠? 자, 그러면 전 시간에 저번 주에 했던 거 연속해서 전 시간에 인텐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자, 인텐트. 자, 인텐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액티비티라고 하는 화면에서 다른 액티비티 화면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클래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시간에는 일방통행의 어떤 인텐트를 가지고 얘기했다면 오늘은 양방향 인텐트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요거다. 자, 양방향 인텐트. 한쪽 방향이 아니라 이 하나의 액티비티를 호출하고 나면 그 호출된 곳에서 다시 다른 클래스, 다시 호출됐던 쪽으로 되돌아오는 거겠죠. 그래서 양방향 액티비티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인텐트라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보죠. 컴포넌트라고 다 아시죠?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하게 될 에디트 텍스트라고 해서 글씨를 써놓는 부분, 이런 걸 통틀어서 그냥 컴포넌트다라고 얘기한다 하죠. 또는 위젯이다라고 얘기해도 되긴 해요. 그래서 컴포넌트가 이 상호 간에 이 자료를, 그래서 데이터라고 쓸게요. 이 자료를 주고 받기 위한 그 메시지 객체다 그러죠.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메시지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료를 주고받을 적에 그 메시지 형태로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메시지 형태로 보낼 거니까 우리가 저희 이 이제 텍스트 형태로 보낸다는 얘기죠. 스트링 형태로. 종류를 보게 되면 인텐트에 대한 종류는 크게 둘로 나눠서 있었죠. 하나가 이 명시적 인텐트라고 하는 말을 쓰고 이걸 갖다가 explicit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번역을 해서 explicit intent를 번역해서 명시적 인텐트다. 자, 명시적 인텐트는 현재 내가 쓰고 있는 클래스가 있죠. 내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클래스 그 안에서는 분명히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현재 액티비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 주말에 봉사 활동을 갖다 그러면 그것도 봉사 액티비티, 영어로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 다른 액티비티 이 이름을 이제 명확히 지정해 주는 거죠. 명확히 지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럼 명확하게 이름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과 관련된 이 동작이 실행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암시적 또는 암묵적 인텐트다라고 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 이거는 implicit이다라고 하는 거에 번역이에요. 그래서 implicit intent.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일단 제 시스템과 약속되어 있는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약속된 액션, 약속된 액션을 지정해서 동작하도록 안드로이드에서만 얘기해요.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그 응용 프레임을 실행하기 위한 거다. 자,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예를 든다면 어떤 거냐 하면 전화 걸기, 그 다음에 지도 보기, 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웹 브라우저 그런 것들이죠.
웹 동작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 그 명시적 인텐트하고 암시적 또는 암묵적 인텐트가 있는데, 오늘은 명시적 인텐트 전 시간에 했던 거하고 다시 보긴 하는데, 전 시간에는 일방통행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양방향 통행에 해당되는 걸로 보도록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양쪽으로 보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명시적 인텐트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명시적 인텐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다른 활동을 갖다가 명시해 줘야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다른 액티비티다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액티비티의 이름을 지정해 준다. 그런데 다른 액티비티가 결국은 뭐냐면 클래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렇게 써야 되겠다 하죠. 일단 인텐트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 하나의 나의 객체, 이걸 갖다가 소문자 인텐트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그때 이 인텐트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생성자가 들어가죠. 똑같은 클래스 이름이 들어가고 두 개에 해당되는 부분을 써준다. 자, 이쪽에 들어가는 것이 호출하는 클래스가 여기에 들어가는가 하면, 여기는 호출되는 쪽이죠. 호출되는 클래스다. 자, 여기다 보통 호출하는 클래스에 들어가는 말이 나야 나라고 하는 걸로 this라고 써도 되고, 또는 이렇게 써도 돼요. 오늘은 이런 걸 써볼게요. get application, 그다음에 context.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써라. 또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호출이 되는 이쪽 클래스에서 쓰는 요 내용들은 어떤 거가 되냐 하면, 보통 저희 그 같은 폴더에 따르면 폴더 위치를 지정해 줄 필요가 없죠. 근데 다른 폴더에 있다면 폴더의 위치까지 지정해 줘야 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클래스 이름을 써야 되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한서 ac.kr라고 쓴다면 kr ac 한서, 그 다음에 호출되는 걸 갖다가 second라고 하는 걸로 쓴다면 second class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호출할 건데, 앞에 이와 같이 폴더들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명시해 줘도 되고, 같은 폴더에 따르면 생략이 가능하다. 첫 번째, 이렇게 해서 이 인텐트라고 하는 이런 이제 객체를 만들고 나면 실행을 해주죠. 그래서 이 다른 걸 호출하기 위해서는 start activity,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써서 요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명시적 인텐트의 동작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걸 조금 더 정리해서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에 해당되는 액티비티가 있다라고 하면 보죠. 이거를 메인 액티비티라고,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 이렇게 볼게요. 그 다음에 호출이 되는 이 클래스를 세컨드 액티비티라고 볼게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클래스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실행 순서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여기서 이 인텐트를 만들고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쓰는 게 뭐냐면,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put extra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에서 데이터를 전송해 준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행하는 부분이 아까 했듯이 start activity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에 의해서, 여기다가 물론 실행할 그 인텐트에 대한 클래스 객체 이름을 적어줘야 된다. 자, 그러고 나면 오른쪽에 실행되는 이쪽에 와서는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데, 풋과 짝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get이라고 하는 걸로 받는다. 그래서 get extra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다 하고 나면 종료했을 때 쓰는 것이 뭐냐면 finish라고 하는 이 메소드에서 종료가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 종료 부분이 이렇게 들어간다. 자, 이런 식의 동작해 주는 걸 갖다가 이 명시적 인텐트라고 얘기하고, 암시적 인텐트는 또 암묵적 인텐트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암시적 인텐트의 경우는 뭐를 이용하냐면 URI라고 하는 걸 이용해요. 그래서 Uniform Resource Identifier다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되는데, 여기에 하나의 예가 뭐냐면 HTTP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전화를 건다 해서 텔레폰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이 뭐 전화번호가 해당되는 걸로 전화 걸리게 한다든지, 웹브라우저가 실행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갤러리에 있는 어떤 그 영상을 본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들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URI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되냐면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데이터가 전화번호면 전화번호 뭐 이런 식으로, HTTP는 HTTP에 해당되는 DNS 주소 이런 게 들어가는 게 데이터 부분이다. 이런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뭐 할 거냐 하면 이게 일방통행에 해당되는 거다. 이제 일방통행. 일방통행에 해당되는 거였다고 한다면 이 양방향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주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양방향에 대한 걸로 일단 보죠. 양방향 동작에 대한 그 모습을 하나의 본다면, 이쪽에 왼쪽에 있는 걸 갖다가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은 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걸 갖다가 세컨드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로 일단 만들어 놓고, 양방향의 동작하는 걸 갖다가 이 그 동작 프로토콜 또는 그 흐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 이 그 호출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호출한 인텐트를 생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쓸게요. 인텐트 생성 부분이 있다. 다시 말해서 클래스 인텐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응답이 들어오게 되면 처리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응답 처리해주는 부분이 뭐냐면 on activity, 그 다음에 result라고 하는 그런 메소드가 있다 하죠. 이것도 잘 안 보이네. ESUL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메소드가 있는데 여기서 동작하는 걸 보게 되면 먼저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이쪽으로 이 데이터가 넘어가야 되겠다. 데이터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넘겨주기 위한 작업이 뭐냐면 첫 번째 이 put x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데이터를 넘겨줘야죠. 이런 메소드에서 데이터가 넘어가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냐면 데이터를 넘김과 동시에 시작해라라고 하는 건데 응답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또 결과를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데이터가 가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데이터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액티비티에서 왼쪽에 있는 액티비티로 데이터가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려고 한다. 그럼 첫 번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실행되기 위해서 실행해야 될 메소드가 뭐냐면 start, 그 다음에 activity. 여기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구체적으로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start activity for result라고 하는, 이건 전 시간에 이걸 가지고 아마 실행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second activity가 실행이 되죠. 그래서 second activity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실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이 이 세 번째 해당되는 걸로 일단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게 get extra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에 의해서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실행을 다 하고 나면 이제 그 왼쪽으로 데이터를 결과를 갖다가 보내주기 위해서 이번에도 데이터를 발송을 해주죠. 그래서 발송해 주는 부분에 호출할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호출할 부분에 해당되는 걸 이쪽에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위에다 써 놓을게요. 네 번째, 이 데이터를 넘겨줘야 되니까 왼쪽으로 넘겨줘야 되니까 put extra라고 하는 이 메소드에서 데이터가 넘어가고, 아까는 start activity for result라고 하는 2번에서 실행됐는데 이제는 return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set result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씁니다. 이런 저희 그 흐름을 갖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종료를 해주게 되죠. 여기가 종료해 줄 쪽에는 finish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써주게 돼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second activity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종료까지 하게 되면 이 그 왼쪽에 있는 데서는 뭐를 하게 되냐면 데이터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받아들일 적에는 put x라고 하는 거에 짝을 이루는 get x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에서 데이터를 받아들인다. 자, 여기서 데이터를 보낼 적에는 어떤 식으로 보내냐 하면 이와 같이 앞쪽에 구분자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뒤쪽에는 값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분자와 값에 의한 걸로 해서 분명하게 어떤 제 자료가 들어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양방향 통행에 해당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방향 통행은 데이터가 양방향으로 간다라는 뜻에서 양방향 동작이다. 그리고 그때 사용되는 부분은 start activity가 아니라 start activity for result였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끝날 적에는 반드시 finish라고 하는 걸로 해서 끝내는 부분을 명시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거를 그냥 단순하게 적었는데 동작에 대한 흐름을 적었는데 이거를 우리 오늘 실습할 내용하고 관련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실습 자료가 아직 안 올라갔는데 제가 조금 이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습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화면이 두 개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물론 화면 두 개가 있는데 같은 폴더에다 넣으셔도 되겠고 다른 폴더에다 넣으셔도 되겠어요. 이걸 갖다가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라고 하는 데 들어갔고 요거는 세컨드 액티비티 클래스라고 하는데 있는 거다라고. 자, 이거에 대한 걸 보게 되면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가 동작되는 화면이 있죠. 그 다음에 세컨드 액티비티가 동작하는 화면이 있다. 이 화면에 동작하기 위해서는 액티비티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액티비티라고 안 그러고 앱 컴팻 액티비티라고 조금 더 기능이 확장된 걸 쓴다. 이것도 상속을 받은 거니까 다른 하나의 화면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화면이 나오나 보니까 왼쪽에 있는 메인 액티비티에서는 여기에 이렇게 값을 집어넣는 부분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데이터 값이 들어가는데 이 수정되는 값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edit text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이 컴포넌트 부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더하기 버튼이 있다라고. 이건 버튼이죠. 저렇게 생긴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0이라고 하는 값과 40이라고 하는 값을 넣었다. 그리고 더하기를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로 자료가 넘어가는 거죠. 오른쪽으로. 근데 넘어가는데 30이라고 하는 거하고 40이라고 하는 두 개의 자료를 통해서 값을 합계라고 하는 걸로 해서 여기다가 이런 게 출력이 되게 하려고 한다. 합계 70.
그리고 요거는 잠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잠시 나왔다 쏙 들어가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토스 메시지. 그냥 메시지는 계속 떠 있는 겁니다라고 한다면 토스 메시지는 떴다가 사라지는 거죠.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에.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할 수도 있고 긴 시간 동안 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보내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데 구분자하고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뒤에 30, 40이라고 하는 걸 보낼 때 그냥 보내게 되면 뭐가 30이고 뭐가 40인지 모르죠. 그래서 앞쪽에 구분자 num 1, 여기는 num 2 이런 식으로 이 구분자에 해당되는 거를 보내겠다. 그 다음에 이 서두에 오늘 시간 할 때 얘기했듯이 intent라고 하는 게 메시지 형태로 보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30과 40이라고 하는 이런 자료가 넘어가고 그리고 그 30과 40을 뭘로 보내게 되냐면 메시지 형태로 보내는 거죠. 이렇게 40이라고 하는 메시지 다시 말해서 스트링 형태로 보내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오른쪽으로 넘어오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넘어와서 보니까 이쪽에서는 뭐 하냐면 버튼이 하나 있고 돌아가기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연산 작업을 한다. 다시 말해서 합산 작업은 여기서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이렇게 되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되돌아가게 만드는데 그때 이 데이터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는데 그때 뭐가 냐면 7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이 문자열 형태로 들어가고 이걸 구분자를 쓰기 위해서 뭘 썼냐면 요 앞에 구분자를 합이라고 하는 구분자를 이렇게 써보죠. 이런 식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는 연산 작업에 대한 거를 전담을 하고 여기는 이 데이터 이 입력 작업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담당을 해서 두 개에 해당되는 화면이 별도에 출력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도록 설계를 한번 해보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만들면 되겠는지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에 해당되는 클래스가 필요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와 같이 main activity 자바 그 다음에 세컨드 액티비티 자바 그걸 갖다 컴파일 하게 되면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세컨드 액티비티 자바가 컴파일이 되면 세컨드 액티비티 클래스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자바 코드로서 이 메인 액티비티 자바 쪽에 해당되는 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왼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메인 액티비티 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게 돼 있죠. 이건 아예 시스템에서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정해져 있다는 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최근 버전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상속받는 거는 뭐냐면 화면에다 출력할 거니까 액티비티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야 되겠죠. 물론 이걸 갖다가 최근에 있는 것처럼 앱 컴팻 액티비티라고 써도 되긴 하겠지만 일단 필기할 게 좀 길어지니까 액티비티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클릭해주는 부분이 있죠. 더하기 부분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이 클래스를 액티비티라는 걸 상속받았으니까 또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걸 쓰는데 인터페이스가 뭐냐면 view라고 하는 클래스 하위에 정의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는 onClickListen라고 하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쓰겠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onCreate라고 하는 메소드에서 초기 작업을 해주죠. 액티비티에 해당되는 거. onClick 여기 이 매개 변수의 타입은 번들이고 그냥 B라고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뭐 자세한 내용을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모습에 대한 얘기를만 가지고 하면 되겠죠. 배치에 대한 건 어떻게 할 것이고 하는 얘기를 쓸 거면 되니까 그러면 레이아웃에 해당되는 건 어떻게 할 거냐면 제일 위에
그 숫자 값 들어갈 게 들어가고 두 번째 숫자 값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그 edit text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버튼이 들어가니까 위에서 아래로 차례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1차원적인 배열이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을 쓰면 되겠다.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레이아웃의 이름을 이렇게 객체 이름을 이 소문자 LAYOUT 이렇게 되는 걸로 해서 이 배치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컴포넌트들이라고 하는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 추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컴포넌트들을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숫자를 집어넣을 부분,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이 버튼에 해당되는 거 더하기라고 하는 버튼에 해당되는 걸 넣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이걸 두 개가 뭐냐면 따로따로 쓸게요. 자, 첫 번째 거에 해당되는 거는 이것도 지우고 다른 색깔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edit 텍스트라고 해서 그냥 텍스트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그 값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입력이 안 되고 그냥 출력만 되는 거다라고 한다면 여기 edit 텍스트라고 하는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 객체는 얼마든지 수정이 되는 거죠. 입력이 되는 거죠. 그 이름을 이렇게 쓸게요. edit number. 그래서 num 1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두 번째 여기 이 부분도 입력이 필요하니까 edit text라고 하는 이 그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지는 객체 이 edit num이다라고 하는 걸로 num 2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컴포넌트는 버튼이고 이 버튼의 이름을 btn이라고만 쓸게요. btn activity. 이렇게 해서 이 세 개에 해당되는 걸 쓴다. 자, 현재 이 그 더하기라고 하는 걸 갖다 클릭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클릭. 자, 이걸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만히 있다 말고 일단 여기까지가 제 그 on create라고 하는 클릭이 아니라 create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썼나? on create라고 하는 메소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떤 메소드로 넘어가냐면 onClick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실행이 돼요. 이렇게 생긴 메소드가 실행되는데 이 onClick 메소드에 보게 되면 매개 변수가 view라고 하는 그 클래스로부터 해당되는 객체 이와 같이 이 매개 변수 b라고 하는 걸 쓰던 뭐 어떤 걸 써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릭하게 되면 이게 자동적으로 실행이 된다. 그럼 여기서 버튼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도 저희 그 버튼 동작에 대한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B라고 하는 이런 이 매개 변수로부터 어떤 버튼이 클릭됐는지에 대한 걸 확인하기 위해서 버튼의 객체 이름이 이렇게 돼 있었죠. 이거 노란색으로 썼으니까 이것도 노란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btn activity죠. 자,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버튼, 다시 말해서 그 컴포넌트가 동작했는지에 대한 걸 확인하고 그 컴포넌트 버튼이 클릭됐다라고 하죠. 클릭 시에 실행되는 부분에 뭘 할 거냐면 이제 더하기 부분을 할 건데 더하기를 내가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데다가 맡기려고 하는 거죠. 그 호출된 쪽에서. 그때 그냥 더하기 해라라고 하면은 뭘 더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값을 넘겨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값을 넘겨주는 것까지 여기서 일단 호출할 부분에 해당되는 intent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호출한다.
그래서 여기다 일단 이렇게 쓰고 첫 번째 부분에 들어가는 게 뭐였냐면 호출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그 클래스 이름을 쓰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다 this라고 쓰셔도 되겠고 아니면 이 저희 요렇게 오늘 하는 것처럼 이런 말을 쓰시면 되겠어요. get 호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application 그 다음에 context. 자, 이거 공간이 없어서 여기 이거 지우고 다음 줄에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get 그 다음에 application 그리고 context. 또 틀렸네. T자가 빠졌어요.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호출이 되는 부분이 있죠. 호출 당하는 부분. 호출 당하는 부분은 second activity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second activity 그 다음에 클래스 이렇게 해서 요거하고 짝을 이루는 가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intent라고 하는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데 이제 intent라고 하는 객체 이것도 색깔을 조금 다른 걸로 쓸까요? intent 이 색깔로 씁시다. 자, 그러면 이때 사용하는 것이 intent라고 하는 여기다가 이 자료를 보내기 위해서 쓰는 메소드가 뭐냐면 put 그 다음에 extra라고 하는 거를 써서 이 데이터를 보내게 된다. 그죠? 아까 보낼 때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자리에 구분자는 num1이라고 하는 걸로 쓰려고 한다. 그랬죠. num1 구분자 이렇게 해서 쓰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는 이 안에 들어가는 자료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다 내가 30을 쓰던 40을 쓰던 그 값을 추출해내야 되는데 그 추출해낸 값이 뭐냐면 정수값이 되겠죠. 그래서 정수값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만들어서 발송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 쓸 때 좀 내용이 길어져요. 그래서 다음 줄에다 쓸게요. 여기다가는 이 읽어드린 걸 갖다가 여기는 텍스트로 들어간 걸 일단 스트링을 바꾸고 그걸 갖다가 다시 숫자 값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정수 값으로 바꾼다. 인티저. 그리고 쓸 때는 pass int라고 하는 거에서 정수 값으로 바꿉니다. 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 있는 걸 갖다 바꿀 거냐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edit num1이라고 하는 edit num 이라고 하는 데서 읽어 드릴 거다. 알죠? 그리고 그때 뭐냐 하면 읽어 드릴 때 이 안에 들어간 거는 텍스트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get text 그다음에 점 찍고 다시 그걸 문자로 바꾼다 해서 to string 가로 그다음에 요거하고 짝을 이루는 가로 그다음에 이거하고 짝을 이루는 가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num1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이와 같이 하나의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거다. 아직 공간이 없어서 다음 페이지에다 적을게요. 자, 이거하고 줄을 이루는 부분에서 이렇게 된다. 자, 여기서 줄을 이루는 데서 다시 여기도 intent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 intent의 색깔을 이걸로 썼죠. 지우고 자, 이 부분에서 데이터를 이 왼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화면으로 보내기 위해서 다른 화면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put extra라고 하는 거에서 메시지를 보낸다, 데이터를 보낸다. 근데 그때 구분자가 뭐였냐면 이번에는 두 번째 숫자이기 때문에 num2라고 하는 구분자를 쓰고 그 뒤에다가 값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여기는 값에 해당되는 걸 이제 쓸 건데 값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정수값을 가지고 쓴다. 그래서 인티저고 그거를 읽어드리기 위해서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주어진 함수니까 메소드니까 그냥 따라 쓰실 수밖에 없어요. 정수라고 하는 인티저라고 하는 클래스 하위에 pass int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읽어드린 부분을 갖다가 스트링을 이 정수 배열로 바꿔준 정수값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이 뒤에 들어가는 거는 edit num2라고 하는 두 번째 그 숫자를 읽어드리는 건데, 이 부분을 이 문자열로 읽어드리고 먼저 텍스트로 읽어드리고 그걸 갖다가 스트링으로 바꾼다. 자, 이거 하는 거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있는 거 따라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그 인텐트라고 하는 거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고 나면 이제 뭐 하냐면 실행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 상대 지구 이 액티비티 스페링이 틀렸는데 액티비티 이걸 갖다가 호출해 주는 거다. 호출해 주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이런 메소드를 쓰겠죠. 스타트 그 다음에 액티비티. 자, 이것도 이제 글씨를 조금 더 다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깨끗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액티비티 그리고 결과를 되돌려 받을 거기 때문에 for result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었냐 하면 이 여기다 쓰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호출할 제그 이 인텐트 부분이죠. 그 이름이 뭐였냐면 이렇게 썼어요. 인텐트.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다가는 숫자 값이 드는데, 이거는 내가 호출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인텐트의 아이디를 여기하는 거다. 그래서 어디서 이 그 내가 호출할 부분에 지금 인텐트 소문자로 intent라고 하는 이 객체를 만들어서 호출을 했는데, 그거의 이름을 번호를 0번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번째 이거 if문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onClick, and onClick이 해당되는 메소드의 끝이다. 이렇게 해서 이 두 번째 and 그 부분이 끝났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양방이니까 되돌아오는 부분에 대한 처리 부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그 결과 수신 후에 이 처리되는 부분이죠. 처리 부분. 그 부분도 역시 저희가 이미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이 그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꼭 써주셔야 돼요. 자, 이걸 안 쓰게 되면 컴파일이 안 되고 에러가 납니다. 예. 워닝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때 메소드 이름이 뭐냐면 요거죠. 이건 색깔을 좀 달리 쓸게요. on activity result라고 하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 자동적으로 액티비티가 호출되고 난 다음에 이 그 액티비티 결과 액티비티 호출 후 이 그 받은 다시 이 결과를 받고 나면 결과 이 수신 후에 그 동작하는 부분이죠. 동작되는 메소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자동적으로 저희 그 액티비티 A에서 B로 호출했다. 그러면 B가 동작을 다 하고 finish라고 하는 동작을 하게 되면 일로 저희 그 on activity result라고 하는 메소드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세 개에 해당되는 저희 그 객체를 갖고 있는 이제 그 매개 변수가 있는데, 하나가 request 코 들어가는 걸로 해서 조금 전에 이 0번이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이 돼 있죠. 이거는 이거하고 연결이 돼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가
두 번째가 이 result code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요. 그리고 세 번째가 데이터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때는 intent라고 하는 객지로부터 데이터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on activity result라고 하는 거에서 결과를 출력해 주면 되는데, 이때 결과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에 대한 건 이걸 보면 돼요. 여기 result 이 코드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여기 이 result 코드라고 하는 부분에 이 상수값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만드는, 우리 사용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제공해 줍니다. intent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정의되는 상수값, 그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result ok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result ok라고 하는 상수값이 있기도 하고, 또는 result cance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ok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성공적으로 저희 동작했을 때 호출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실패했을 때 동작하는 부분이죠. 누가 이런 결과를 내보내 주냐 하면 finish라고 하는 호출되는 부분에서 동작하고 났을 때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응답 부분이다. 자, 그럼 여기서 뭐 하면 되냐면 출력해 주면 되는 거죠. 출력해 주는데 어떤 방법에 의하면 토스라고 하는 거에 의한 출력을 해준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만 가지고 본다면 이렇게 세 개에 해당되는 메소드로 on create라고 하는 메소드 하나, 그 다음에 on click이라고 하는 메소드 하나, 그 다음에 on activity result라고 하는 클래스 하나로서 하고, 그때 데이터를 보낼 적에는 put x라고 하는 거에서 메시지를 보내주면 되겠다. 자, 이상 여기까지가 뭐냐면 호출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호출되는 부분에 대한 거를 보게 되면, 물론 호출되는 부분 쪽에서도, 호출을 당하는 첫 번째 호출 당하는 쪽에서도 다시 결과를 일로 넘겨줘야 되겠죠. 어디로 넘겨냐면 on activity result 하는 걸 넘겨주기 위해서 이 양방향의 데이터가 전송된다라는 거죠. 이제 호출되는 쪽에 second activity라고 하는 클래스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에 second activity 클래스고, 이것도 글씨가 안 써질까? 세컨드 액티비티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 화면에다 출력할 거니까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를 상속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되돌아가기라고 하는 버튼을 하나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인터페이스를 동작시켜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view, 그 다음에 on, click, listener라고 하는 걸 쓴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그때 이 전전주에 요거에 대한 동작을 가지고 얘기했었습니다. 뭐냐면 이벤트 처리에 대한 동작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받아들이고 많은 지금 변수 선언해 주는 부분은 빼고, 액티비티 부분이다 보니까 먼저 여기서도 큰 흐름에 대한 것만 볼게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액티비티를 상속받았으니까 최초에 on creat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야 되겠죠. public void on click, 자, 클릭이라고 쓸까? create on creat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야 되겠다. 저희 메소드는 이 번들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버튼 하나의 매개 변수를 쓰게 될 테고, 이때 사용하는 거 이제 intent라고 하는 거에서 이 정보를 하나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가져오는 걸 갖다가 이렇게 쓸게요. intent. 물론 저희 in
그 다음에 대문자 i로 시작하는 in intent라고 하는 이 그 객체가 위에 선언되어 있다고 하는 가정하에서 쓸게요. 자, 가져오기 위해서는 get intent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를 쓰시고, 자, 이제 이런 거는 그냥 따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겠죠.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첫 번째 데이터는 num1이라고 하는 구분자가 들어가 있었고, 두 번째 데이터는 num2라고 하는 걸로 가져오고, 이 집어넣을 때는 push x라고, 가져올 때는 get x라고 하는 걸 가져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합을 구하는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 합 value 이렇게 쓰고, 이런 걸 가져올 적에 이렇게 써라. 이제. 또 혼동하실 것 같아서 따로따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습 자료에는 합쳐서 썼는데 그냥 합쳐서 한꺼번에 하나 쓰도록 하죠. 첫 번째 값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넘버 1이라고 하는 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수값으로 정의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쓴다면 그 intent라고 하는 객체로부터 값을 가져올 거니까 get extra라고 쓰는데 이렇게 쓰는데 조금 더 쉽게 쓰기 위해서 정수값으로 가져올 거기 때문에 get int extra라고 한다면 정수값을 가져오는 거다. 아까 이 정수값으로 데이터를 보내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앞에 구분자를 쓰는데 구분자에 어떻게 썼냐면 num1이라고 하는 구분자를 이렇게 썼죠. 그리고 실제 데이터 값이 들어간다 하죠. 데이터 값이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 데이터를 안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초기 값을 뭘로 쓸 거냐면 이렇게 쓰겠다. 그럼 이 0은 뭐냐면 이 입력 값이 없을 경우. 입력 값이 없는 경우 0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쓸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을 읽어오기 위해서는 이런 인텐트에서 읽어오기 위해서는 get extra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그게 정수값일 적에는 여기다가 get int x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읽어드리시면 되겠죠. 아니면 애당적 보낼 때 그냥 스트링으로 보내고 여기서 받아가지고 정수로 바꿔드려도 상관이 없겠어요. 근데 이 보낼 때 처음부터 정수값으로 바꿔서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구분자가 이렇게 또 색깔이 이렇게 된다. num2라고 하는 걸로 썼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초기값이 없다 그러면 0으로 처리하겠다. 그 다음에 두 개의 값을 더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합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num 1 더하기 num 2 이렇게 쓰게 되면 두 개의 수를 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 하냐면 이 그 배치와 관련되는 걸 하면 되겠죠. 배치 관련되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이 버튼인데 버튼 이름에 돌아가기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적혀 있는 버튼에 대한 걸 하나 설치해 주면 완성이 되겠다. 자, 만약에 이 버튼을 갖다 클릭했어요. 그러면 어떤 메소드가 동작하냐면 자동적으로 온 클릭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동작한다. 이렇게 onClick이라는 메소드인데 onClick이라는 메소드의 매개 변수는 view라고 하는 걸 쓰고 이렇게 그 다음에 버튼이 클릭되는지에 대한 걸 확인하기 위해서 b는 만약에 이 버튼의 이름을 btn return이다라고 하는 걸로 썼다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이 되돌아가는 작업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때 이 작업해 주는 거는 조금 자세하게 쓴다면 내가 출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선 in intent라고 하는 이름을 썼으니까 여기선 out intent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되겠죠. 자, 상대방을 호출할 거니까 내가 호출한다. 그래서 this라고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메인 액티비티였죠. 그래서 여기는 메인 액티비티, 그 다음에 클래스 이렇게 쓰면 된다. 이 this 대신에 뭐를 써도 되냐 하면 요거 대신에 또는 이렇게 써도 된다 이거죠. get application context. 컨텍스트라고 쓰시고 가로 이렇게 써도 된다 이거죠. 뭐 그거는 편리한 대로 쓰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출력해 주는 부분에 대한 걸 쓸 적에는 out, 자 요거죠. out intent라고 하는 이름을 썼고, 그 다음에 출력 결과를 쓸 거니까 여기다 쓸 적에는 put, 그리고 extra라고 하는 걸 가지고 씁니다. 자, 구분자는 아까 합이라고 하는 걸로 쓰도록 했다 하죠. 그래서 구분자에 여기다가 합이라고 하는 구분자를 쓰고, 뒤에다가는 결과값을 쓰면 되죠. 결과값이 뭐였냐면 이렇게 합밸류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합밸류.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리턴 값을 가지고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걸 쓰기 위해서는 set result라고 하는 걸 쓰시고, 반드시 제대로 계산 결과가 끝났을 경우에 해당되는 상수값 result ok다. 이거는 상수값을 해서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서 제공해 주는 거다. 그리고 out intent.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그 되돌아가기 하는 작업 전에 완전히 종료해 준다는 표시를 남겨줘야 돼요. 그래서 종료해 준다는 의미에서 finish. 이렇게까지 꼭 써줘야지만 완료가 된다. 그래서 여기 onClick listener, 그 다음에 이 클래스하고 관련된 가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동작해주는 모습이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동작이 된다는 얘기죠. 두 개, 실제 우리는 이 컴퓨터와 같이 데스크탑 컴퓨터, 최소한 데스크탑 컴퓨터의 경우는 윈도우를 여러 개를 띄울 수 있지만 이 스마트폰에는 윈도우를 여러 개 띄우게 되면 너무 화면이 작아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윈도우 하나하나를 윈도우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액티비티라고 하는 말을 대신 쓴다 이거죠. 뭐 그놈이 그놈인데도 불구하고 이 윈도우는 여러 개로 쪼개진다는 의미에서 윈도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전체를 다 차지하기 때문에 윈도우라고 그러기가 싫어서 액티비티라고 얘기했다. 액티비티 1에서 2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1로 이 데이터가 넘어가야 되겠고 1로 다시 결과가 이렇게 와야 되겠죠. 자, 이 결과를 갖다가 되돌려 주기 위해서 작업해 주는 게 뭐였냐 하면 이 set result라고 하는 메소드다. 요거였죠. 거기다가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finish라고 하는 메소드를 쓴다라고 했죠. 그리고 일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물론 intent라고 하는 그 객체를 갖다가 이렇게 만든다고 하고 여기다가 put extra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이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데이터를 받을 거기 때문에 get extra라고 하는 거를 쓴다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실행을 시킬 거기 때문에 이거 실행시키기 위한 부분으로서 뭐가 들어갔었냐면 start activity라고 하는 걸 썼죠. 그리고 start activity 이렇게 쓰던지, 또는 start activity for result라고 하는 걸 쓴다. 자, start activity for result를 썼을 적에는 여기에 하나의 메소드가 하나 더 들어가는데 그 메소드 이름이 뭐였냐면 여기 메소드 이름이 여기 동작해 주는 부분이 on activity result다.
제휴 메소드에서 이런 걸 동작해 주는 거죠. 이게. 자, 이렇게 동작하시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 두 개에 해당되는 숫자값 30, 그 다음에 35, 그 다음에 여기 이 그 더하기 이렇게 생긴 이 화면이 있었다라고 한다 이거죠. 첫 번째 화면. 이 화면에서 30 넣고 35 넣고 그 다음에 이걸 클릭하게 되면 어떤 화면으로 가냐면 이렇게 생긴 거 화면으로 돌아가기 이렇게 된다. 자, 이것도 너무 크게 썼네. 좀 작게 쓸게. 자, 이거 좀 줄여서 다음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다음 화면이 여기에 돌아가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돌아가기라고 하는 걸 실행하고 나면 다시 이런 화면으로 넘어와요. 여기에 30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35가 있고 여기 더하기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 버튼이 있고 이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30 더하기 35에 해당되는 65 합계 65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여기 출력된다. 합계 65 이 부분이 나왔다가 조금 있다 사라진다. 그래서 요 부분을 나왔다 사라진다 그래서 토스트라고 얘기한다. 이런 모습에 해당되는 동작을 가지는 걸 two-way activity라고 하는 이름으로 양방향의 이 데이터가 전송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동작하는 걸 하나 오늘 완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명시적 인텐트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동작은 오늘로써 여기서 일단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암시적 인텐트 또는 암묵적 인텐트에 대해서 전화 걸기, 지도 보기, 그 다음에 이 웹브라우저 실행하기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동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